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입니다. 여러분들 은행 거래 자주 하시나요?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급을 받거나 공과금을 내거나 용돈을 주고받을 때 은행 계좌를 이용합니다. 예전처럼 현금을 손에 쥐고 다니는 것보다 계좌에 넣어두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편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겼던 이 은행 거래 방식이 앞으로 크게 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변화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등 우리가 자주 거래하는 7개 은행이 모두 참여하는 중요한 내용이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내년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중요한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내용은 바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입니다. 혹시 예금자 보호 제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전성 때문인데요.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만일 은행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해주는 제도가 바로 예금자 보호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당 한 은행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해줬는데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A씨가 국민은행에 1억 2천만 원을 예치해 놓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되니 나머지 7천만 원은 보호받지 못했겠죠? 하지만 2025년부터는 1억 원까지 보호되기 때문에 1억 원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이상 금액은 여전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니 만약 1억 원이 넘는 돈을 맡기려면 한 은행에 몰아넣기보다는 여러 은행에 나누어 예치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1억 원, 신한은행에 1억 원을 각각 나눠 예치하면 두 은행 모두 각각 1억 원씩 보호받을 수 있으니 자산을 지키는 데 더 유리하겠죠. 이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는 원리금 보장이 되는 금융상품에만 해당됩니다. 보통 예금, 정기예금, 적금 같은 상품은 해당되지만 펀드나 주식, 그리고 실적 배당형 보험 같은 투자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투자 상품에 많은 금액을 넣어 두셨다면 해당 금융기관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보호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할 내용은 조금 더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바로 디지털 화폐의 도입입니다. 디지털 화폐? 그게 뭐야? 하고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나 동전 같은 실물 화폐를 디지털 형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지갑에 넣어두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급여를 받으면 은행에 돈을 넣고 그 돈으로 카드를 쓰거나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했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과정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내 전자지갑에 디지털 화폐가 들어오고 이 화폐로 직접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쉽게 말해 현금을 주고 받거나 기재이체를 하는 게 아니라 전자지갑에서 전자지갑으로 화폐가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바우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바우처를 카드나 종이 상품권 형태로 받으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이런 바우처가 디지털 화폐로 전환됩니다. 정부가 전자지갑에 디지털 화폐를 바로 넣어주면 이 화폐로 학원비, 병원비 등을 결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로 카드 발급을 받거나 바우처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전자지갑만 있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스템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것으로 현재 7개의 국내 주요 은행이 실증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여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은행들이죠. 이 은행들은 예금 토큰 발행 업무를 맡게 되고 예금 토큰이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럼 디지털 화폐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은행 창구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마친 후 전자지갑을 개설하면 됩니다. 이후 예금 토큰을 발행해달라고 신청하면 은행이 그 금액만큼 디지털 화폐를 전자지갑에 넣어줍니다. 이 디지털 화폐는 기존의 지폐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기존에는 현금을 주거나 계좌이체를 했지만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면 전자지갑에 예금
토큰이 가게 사장님의 전자지갑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중간에 은행 계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마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카카오페이, 삼성페이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더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면 편리한 점도 많습니다. 지폐를 찍어내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현금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으며 전자지갑으로 공과금이나 세금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화폐는 거래 기록이 전부 남습니다. 어떤 가게에서 무엇을 샀고 어느 시간에 어디서 결제를 했는지 모든 내역이 남기 때문에 정부가 우리를 감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누군가가 이 정보를 볼 수 있다면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을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걱정이죠. 또한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면 현금을 사용하는 어르신들에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ATM 기기는 점점 줄어들고 은행 지점도 사라지는 추세인데 여기에 더해 현금까지 없어지면 현금에 익숙한 시니어님들이 불편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화폐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나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이 금융제도,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과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변화가 생기더라도 잘 알고 준비한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의 흐름에 맞춰 미리미리 정보를 챙기고 대비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가족과 친구분들께도 이 소식을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 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였습니다.